워딩들을 읽으실 필요들은 없고요. 그냥 사진들을 쓱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새롭게 만난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구나 라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선유마을, 양평이동 선유마을 계획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선유마을 계획단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선유마을 계획단 사업이 2016년도서부터 19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16년도, 17년도, 18년도 거의 이제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이죠. 그때 12월 12일로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을 모셔놓고 발표하는 자리,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3년이죠. 3년가량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같이 했었는지를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자리를 가졌고, 그날 막년회 파티를 하면서 뭐 주민분들 중에는 팀을 만들어서 춤도 추기도 했고요. 맥주도 나누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분은 자기의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이벤트들도 진행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 내용,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평이동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양평이동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서울의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산역 또는 목동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선유도 공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신 분도 계실 거고 직접적으로 가족들 또는 연인들끼리 찾아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선유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 양평이동이라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산역하고 목동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예전에 이 동네는 한강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지면은 매번 잠기던 곳이에요. 그래서 갯벌과 같은 곳이었는데 한강의 치수 사업을 통해 갖고 저희 마을이 더 이상 이제 잠기지 않는 마을이 됐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 공장지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공장들이 모여 있다가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 80년대 초인가요? 80년대 초에 아마 한강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공사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한강의 치수 사업을 통해 갖고 동네가 더 이상 잠기지 않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주거지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직장 상권들이 만들어지게 된 곳입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상당한 동네 발전이 있었는데 그 효과는 바로 9호선이 지나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호선 선유도역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양평이동이 선유도역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선유도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주민들도 많이 살지만 직장인들, 즉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현재 9호선의 통계를 보면 그 승하차, 하루 평일 기준으로 승하차 인구가 약 15,000명 정도 되니까 한 7,000명 정도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매일매일 이쪽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저희 그 마을에는 교통시설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상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아파트 말고 1인 가구라든지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오피스텔이라든지 1인 가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의 접근성이 뛰어나갔고 저희 동네의 청년이라든지 젊은 직장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저희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냐면요. 다 그림으로 보실까요? 새로운 우측, 제가 보이는 쪽이 우측이면 여러분들 아마 보이는 데는 좌측이 되겠네요. 좌측 쪽에 보시면 커다란 이제 건물
예전에 이제 호텔로도, 현재 호텔로도 쓰이는 곳인데 저렇게 새롭게 그 높은 건축물도 들어섰지만 중간중간에 공업지대였다 보니까 공장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레트로한 느낌? 그러한 것들도 많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중앙쯤에 보시면은 공장이 하나 보일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롯데 제과 공장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아직도 낮이든 밤이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1월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11일이 어떤 날인가요? 빼빼로데이죠. 그 빼빼로의 대부분이 저희 그 양평동에서 저 공장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이든 밤이든 11월 달에는 동네에 초콜릿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공장이 들어갈 때요. 그러다가 잠깐 스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껌 냄새가 납니다. 프라보노 껌이요. 여기서도 프라보노 껌이 생산되고 있어서 동네에서는 이런 공장에서도 현재 그 과거처럼 공장 시설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호텔과 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주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청년층의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음식이라든지 음료 또는 기타 공방 이런 그 손재주를 그 가지고 하는 그 젊은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드는 곳곳에 아주 유니크한 그 공장, 그 가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유니크한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거예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다양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마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양평이동 마을계획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50대, 60대 중심으로 마을계획단을 16년 9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42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난생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직능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를 잘하는 곳을 탐방을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오는 이런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 속에서 같이 선진지도 탐방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너는 어디 사니? 그 언니는 어디에 살아요? 아저씨는 어디에 삽니까? 이러한 소통들의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는 시간들을 갖고요. 같이 모였으니까 이제 으쌰으쌰 해갖고 출발하자라는 뜻에서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약 140명의 주민이 모여서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갖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포먼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율동도 좀 했고요. 그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구청장님 그리고 현재 저희 동네에 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봉사단체나 직능단체 등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마을의제 만들기 또는 마을의제 찾기라고도 얘기하고 어려운 말로는 의제 발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요.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요. 행정 관계자들한테 질문도 하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모여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마을총회라는 거, 이 도시에서 마을총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대부분 마을총회라고 하면 마을회관이 있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도시에서도 마을총회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알아냈던 의제들을 가지고 마을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떠한 의견에 더 많은 니즈가 있는지, 요구가 있는지를 서로 간에 표현하고 서로 간에 알아가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했던 총회 사진입니다. 첫 번째 총회였어요. 대략 한 150분 정도의 주민분들이 투표를 하시러 행사를 보러 참여를 하셨고요. 각종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0명이 있지만 행사를 하거나 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행사를 만들어가는 주민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대략 추정컨대 한 250분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총회를 통해서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커를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재미있겠다 생각하시는 곳에 세 가지의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스티커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제들이 결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 의제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의제를 이번에는 실행하기 위한 또 분과 모임을 시작을 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또 막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전에 먼저 진행했던 곳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배우고 오는 과정들을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다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PT 체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체조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체조도 했고요. 또 위에 다른 걸 보시면은 토론회 같은 경우도 또 밑에 마을에 주민들이 모여있는 공방에서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밑에 이제 그 중학생 친구들인데 중학생들이 스스로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케이크 배달까지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는 기존에 이제 마을에서 돌아다니시거나 뭐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시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마을 계획단들이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문안 인사드리는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어요. 참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잘 못 쓰시니까 스마트폰 교육도 시켜드리고 홈페이지 만드는 교육도 해드리고 기타 등등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주민 스스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돼서 마침 또 주민들의 지역 축제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서울시하고 영등포 구청에서 주민분들께 내려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파전도 굽고요. 다양한 공방에 주변에 이제 청년 소상공인들이 이쁘게 만든 공방에 있는 그 작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나눔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은 약간 좀 어머님들 사이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신데 저분이 이제 동장님, 저희 그 당시에 동장님이세요. 동장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저희 동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행사들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같이 오셔갖고 파도 따듬고 뭐 이러한 봉사 활동을 행정하고 주민들이 같이 진행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총회 한 번이 지나가고요.
2018년도에서는 2019년도 의제 발굴을 위한 두 번째 마을 총회가 18년도에 다시 열립니다. 해서 앞서 했던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죠. 그래서 마을, 앞서 보셨지만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선진지 탐방도 가고, 총회를 열어갖고, 이거를, 의사도 물어보고 결정하는 방식들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실행을 하는데, 그때와는 틀리게 저희도 이제 1년 차를 해보니까, 조금 더 이제 주민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이거 너무 좋은 거다라고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주민분들 대부분 도시에서는 직장이라든지 바쁘세요. 바쁘시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직접 설문지하고 스티커 투표판을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나들이 나오시거나 토요일, 일요일 날 잠깐 여유롭게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끌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문도 받고요. 스티커도 붙여달라고 의견을 표현해달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물티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스티커 고맙습니다라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을 계획단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투표나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렸던 그런 기억도 좀 나네요.